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임베디드 혹은 시스템 리눅스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여러 취준생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받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가끔 황당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정보를 어떻게 들었지? 그럼 어떤 황당한 소리를 들었냐고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먼저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말을 들었을 텐데요. 사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베디드나 리눅스 시스템 분야, BSP 개발자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시스템 분야의 개발을 지방하시는 분 입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SoC 칩 그 업체에서 안정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을 좀 참기 좀 어려웠어요.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말을 한 분이 임베디드 리눅스 BSP 개발자 지망생이셨어요. 그래서 이 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당신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다녔던 IT 학원 강사가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취준생들이 IT 학원 강사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임베디드 리눅스 개발자나 혹은 BSP 개발자가 되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기서 풀어서 하면요. 보통 제품을 구성할 때는 가끔 보면은 부품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센서의 부품에서 B라는 센서 부품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센서 부품에 적용된 드라이버를 드러내고 B라는 센서의 드라이버를 제품에 맞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직접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SoC 칩 업체 개발자에게 B란 센서의 드라이버를 제작해 달라고 하면 해당 드라이버의 소스 코드를 줄까요? 이런 요청을 하면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SoC 칩 그 벤더 업체에서 개발해서 전달하는 드라이버 자체도 100% 안정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생각지도 못한 버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품을 개발하는 도중에 버그가 나오면 SoC 칩 그 업체 개발자가 그 버그를 잡아줄까요? 물론 이제 개발하려는 SoC 칩에 대한 기술 지원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던가 아니면 개발하려는 SoC 칩이 빨리 양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SoC 칩에 대한 그 기술 지원 비용을 내지 않고 개발되는 프로젝트가 은근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품 개발자, 즉 여러분들이 SoC 칩 업체에서 전달된 드라이버 코드에 뭐 혹시 버그가 있다면 그 버그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모르면요, 뭐 부팅 시간이라든가 혹은 디바이스의 실행 시간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잘 배울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저도 종종 듣고, 그리고 다른 취준생 분들도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 좀 황당한 다른 이야기를 해 볼게요. 리눅스 시스템 개발 그 업계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스케줄러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도중에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 리눅스 커널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 즉 20년 전이죠. 그 시절에 인베디드 개발을 시작했다가 리눅스에 적응하지 못했던 이런 오래된 개발자 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리눅스 커널은 잘 배울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근데 요즘에는 신입 혹은 주니어 개발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조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 꼰대는 나이를 초월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리눅스 커널에 스케줄러 소스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 맞는 말이죠. 사실 이 밖에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차라리 리눅스 커널에서 실전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 수긍할 거예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는 바다와 같아서 어디부터 봐야 될지 좀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전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익한 이제 내용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F트레이스가 가장 큰 예가 되겠죠. 그런데 리눅스 커널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리눅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개발자라고 하면 인베디드 리눅스, BSP 개발자 수준으로 이제 알려면 리눅스 커널의 기본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알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또한 리눅스 드라이버나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해도 이런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만나는 게 리눅스 커널이에요. 왜냐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AP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리눅스 커널을 모르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자체를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예를 들면 write 아니면 오픈 리드와 같은 함수를 활용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코드를 입력하잖아요. 결국에 그 내부를 분석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리눅스 커널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대로 배울 필요가 없다. 리눅스 커널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런 주장을 IT 학원 강사들이 펼친다면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나 리눅스 커널을 제대로 좀 강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일 것 같아요. 학생들이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하면 그거 SOC 칩 업체에서 뭐 전달해서 받아 쓰는 거니까 그거 잘 몰라도 돼.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혹은 리눅스 커널은 저 실리콘밸리는 천재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돼.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실제 현업에서는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거의 듣기 어렵고요. 대신에 리눅스 커널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더 자주 듣는 편이에요. 개발자보다 관리자, 즉 매니저 분들이 이런 말을 더 자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예전에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개발자를 오로지 비용 관점으로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각각 IT마다 이제 개발자를 관리하는 뭐 이제 그 개발 리소스를 관리하는 정책이 다른데, 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회사에서 어떤 개발자에게 100원을 투자하면 120원만큼 바로바로 이제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해오길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자가 리눅스 커널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조건에서는요. 왜냐하면 리눅스 커널은 며칠 배운다고 바로 티가 나지 않거든요. 뭔가 개발자의 기초 체력을 뭐 키운다는 그런 좀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뭔가 막 공부하고 그러면 또 교육을 보내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이럴 때 교육 비용이 또 이제 추가로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실전 개발자보다는 취준생들이 이런 왜곡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뭐 커리어를 선택하거나 뭐 어떤 기술 면접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취준생분들이 이제 인베디드 리눅스나 아니면 인베디드 리눅스 BSP 개발자가 되려고 준비를 할 때 혹시라도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내용은 아예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채 면접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운이 좋게 뭐 면접에 통과하면 좋겠지만 면접에서 이런 다른 경쟁자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커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아마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IT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몸담고 있는 개발자는 배울 필요가 없는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라고 해도 뭐 파이썬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코드하는 것 그 자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시간이 있으면 배우면 좋지만 사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뭐 ARM 프로세서나 뭐 하드웨어 디버거 같이 좀 더 중요하게 익혀야 될 뭐 테마나 지식이 있는 거지, 뭐 배울 필요가 없는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제 생각을 듣고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